영어 13강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은 어려웠죠? 3번에 2번 4번에 3번 5번이 정말 어려웠어요. 질문 자체가 5번에 2번 5번 맞춘 사람? 너도 놀랍지? 그치? 5번 굉장히 어려웠고 자 6번에 5번 6번도 어려웠어요. 이게 내용이 있던 거 없어. 맞은 사람? 6번? 맞은 사람? 없어요? 네. 자 7번에 2번 8번에 5번 14강으로 갑시다. 14강 1번에 3번 2번에 5번 2번에 3번이라 해서 틀린 사람 3번이라 해서 틀린 사람 없어? 2번 맞은 사람 오케이 잘 풀었네. 3번이 진짜 완전 함정이었는데 3번에 4번 4번에 4번 자 13강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어, 12지문 다 맞는 사람? 없는 것 같고 하나 틀린 사람? 2개 틀린 사람? 3개 틀린 사람? 4개 틀린 사람? 4개? 5개 틀린 사람? 오케이 한별이 이렇게 그 표정이 죄인의 표정으로 괜찮아. 학원에서 많이 틀렸대. 괜찮아. 학교에서 자는 게 중요하지. 자 1번 갑시다. 확실히 EBS가 더 어렵죠? 그 3월 학력평가보다 그죠? 자 1번은 그리 어렵진 않아요. 좀 해석만 좀 챙겨보고 요 벌의 생태에 대해서 좀만 정리를 해보자. 자 1벌들은요 더 normally라고 강조를 했네. 그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얘기 강조하고 일반적으로는 layx lay란 단어를 좀 복습을 해봅시다. lay란 단어. 자 우리 늦게 온 권우야 이거 외웠지 우리? 그지? 뭐? 얘기해봐. 뭘 외웠다는 거지? 레이 관련 기억나는 거 없어? 오케이. 자, 보세요. 라이란 동사 그죠? 라이. 얘는 동사 변화가 라이, 레이, 레인으로 바뀌죠. 얘 뜻이 뭐라고? 목적어가 절대 못 옵니다. 뜻이 주어가 사람이나 동물일 경우에 눕다. 무생물일 경우에 주어가 놓여져 있다. 놓여있다 이렇게 되고. 레이라는 동사가 있죠. 레이는 뒤에 동사 변화가 레이드, 레이드로 바뀌고 얘 뜻이 뭐다? 목적어가 반드시 와요. 뭐뭇을 눕히다 이렇게 되고 물건이면 뭐뭇을 put down에서 의미 뭐뭇을 놓다 두다. 지금처럼 R이 오면 R을 나타낼 뜻이 있고 레이는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다. 뒤에 동사의 변화가 다르다. 우리가 또 이제 초딩 때 배운 lie 거짓말하다 lied 이렇게 되죠. 그죠?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얘는 그냥 lie, lied, lie니까 규칙 변화다. 그런데 요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거죠. 그죠? 누워있다, 놓여있다. 얘만 불규칙 변화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얘만 형태가 다 바뀐다. lie, lay, lane으로 얘만 형태가 바뀐다. 얘만 외우면 돼. 얘도 규칙 변화예요. lay도. 왜냐? lay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ed를 과거를 만들 때 뭘 붙여요? ed를 붙여요. 그죠? 그 y를 뭐로 바꿔야 돼? y를 i로 바꾸지. 그지? 그럼 뭐가 되니? lay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하려고 같은 발음이 있으면 하나를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e를 탈락시켜서 lay가 되네요. laid가 된 거예요. laid가. 그래서 헷갈릴 필요 없이 목적어 없는 얘만 불규칙 동사다. 나머지 두 개는 다 규칙 동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lay가 등장했기 때문에 lie는 뒤에 목적어의 존재 때문에 lie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해석을 다시 해보면 일벌들은 일반적으로는 R을 낳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이게 독해질력이 좋은 학생은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낳지 않지만 특이한 경우에 R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다. 그죠? 강조했기 때문에 That's because 우리가 했죠. 뜻이 뭐라고 이거? That's because 뒤에 이제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 주어 동사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뒤에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원인이 등장을 한다. That's why는 뭐라고요? 뒤에가 결과가 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해석에 넣어주라고 했죠.
That's because 해석이 뭐라고 그러죠? 원인은 주어가 동사 해서다. 앞에 있는 내용은 주어가 동사해서 그렇다. That's why는 뭐라고? 그 결과 혹은 그래서 주어가 동사다. 지금 that's because가 나오고 저 뒤에 다른 지문에서 that's why가 또 등장을 하죠. 항상 중요합니다. 이 관련 어법을 물어보기 때문에. 자 보자. 그 원인은 알을 낳지 않는 원인은 바로 여왕벌의 페로몬들이 suppress가 뭐라고요? suppress가 억누르다, 억압하는. press 자체가 이게 누르다라는 뜻인데 이 앞에 su가 붙은 거는 접두사관. 그러니까 P는 한 번 더 쓴 거예요. su는 항상 sir라는 건 요건 요거 아니면 요거 이제 두 개 같은 말인데 요 접두사는 항상 beyond를 말해요. super 대단한 이라는 뜻이잖아요. super 그죠? su가 붙으면 beyond 초월 넘어선다 이런 뜻이네요. suppress는 그래서 누르는 걸 넘어서서 더 누르니까는 억누르다가 돼요. 억누르다 억압하다 suppress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봅시다. 그 여왕벌의 페로몬이 바로 reproductive라는 단어 좀 공부할까? 자 produce라는 단어 외웠죠? 뭐였지 이거? produce 만들다 생산하다. productive는 뭐다 그래서 생산성이 있는 생산성이 뛰어난. 여기서 reproduce는 뭐라 그랬니? re는 again이니까는 일반적으로는 재생산하다는 뜻이 되고 생물에게 재생산이란 뭐다 바로 번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번식하는 이런 데 번식하는 번식력의 번식하는. 그리고 reproduce 그러니까 reproduction은 뭘까 그럼? reproduction이 요게 번식이라는 단어가 될 거고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될 거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예술 분야의 작품 같은 거에 reproduction이라고 하면 그거 뭘까? 예술 작품 관련 지문에 reproduction이 나왔어요. 걔는 재생산이나 재생산이나 번식이 아니라 바로 복제품, 복제라는 뜻으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reproduce는 상황을 만든 뜻으로 해석을 해라. 자, 억누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번식하는 체기를 말이죠. 일벌들이 번식을 못하게 페로몬이 막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여왕벌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네. 자, A로 가보자. 우리가 순서 문제 풀 때 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이제 주어진 문장을 지금처럼 완벽히 해석을 한 뒤에 뭔가 이제 토픽을 잡는 거야. 뭔가 벌의 무슨 생식 기능 관련이구나. 일벌과 여왕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A가 바로 온다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A는 바로 온다 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뜨는지를 확인을 잘해라. 물음표라는 것은 뭐다? A가 바로 온다고 가정했는데 가정하고 나서 봤더니 이건 너무 뜬금없다 라는 부분. 물음표가 뜬다면 첫 문장까지 읽고서 그 다음 B로 넘어가라. 다시 B가 쟁점이 온다고 가정하고 물음표가 뜨나 안 뜨나 봐라. 그러니까 순서는 일단 물음표로서 시작을 해야 돼요. 물음표가 바로 뜹니다. however라는 역집이 턱 나봐봐. 자 일단 위에서는 뭔가 일벌이 알을 묻나요. 그러나 since는 여기서 because를 하시고요. 자 they는 아마도 일벌이겠죠. 그죠? 그 일벌들은 짝짓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일벌들의 unfertilized가 단어가 주어졌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 이 단어 우리 얼마 전에 외운 적 있죠? fertile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fertile 뭐지 이게? fertile 뭐지? 중딩 때 많이 나오잖아. 땅이 fertile하다. 뭐다? This land is very fertile. 뭐야? 이 땅은 매우 뭐야? 비옥하다. 비옥한 이런 뜻이고 땅이 비옥하다는 얘기 뭐야? productive하다 이런 얘기지. 땅에서 뭔가 작물이 잘 자란다. 영양가가 풍부하다 이런 얘기고 사람에게 fertile이라는 단어도 써요. She is a fertile woman. 그녀는 비옥한 여성이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바로 아이를 잘 낳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ertile이라는 단어가 뜻이 그런 뜻이다. 뭔가 이세나 이런 게 생산이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infertile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뭐야 이건? 이는 부정이니까 형용사 이는. 뭐다 이건?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불임의이라는 뜻이고 땅으로 따지면 땅이 척박한 메마른 이라는 뜻이 돼요. 그럼 봐봐. infertility 뭘까요? infertilit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할래 이거? 사람 어쩌고 나왔는데 뭐 이게 의학 관련해 infertility 나왔어. 뭘까 이건? 바로 불임이라는 뜻이에요. 불임. 그래서 fertile이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봐봐. 여기서 이런 단어 나옵니다. fertilize라는 동사가 있어요. fertilize는 뭐라고요? 뭐뭐화하다는 동사가 된다고. 그럼 뭐다? 비옥하게 만들다. 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 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비옥하게 만들다 해도 되고 그래서 비료를 주다. 그러니까 fertilize가 되면 또 비료가 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fertile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시고 여기서 파생된 뜻을 잘 알아두자. 이게 지금 언이 붙어서 pp가 돼서 수정되지 않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되지 않는이라고 정확히 해석 못하더라도 뭔가 낳지 못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fertile이라는 단어에서. 자 다시. 자, 이 일벌들은 짝짓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벌들의 수정되지 않은 벌들은 오직 자 보세요. yield라는 동사가 더 중요합니다. 단어 정리할 게 많네.
yield는 여러분들이 아는 뜻이 일단 첫 번째 일반적으로 아는 뜻이 있는데 그거 말고 두 개를 더 알아둬야 돼요. EBS에서 세 가지 뜻을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뜻이 뭐야? yield, 소영아, yield 뜻은 뭐지? 야기하다? 아, 그 뜻을 알고 있어? 오케이, 야기하다. 일단 첫 번째 이게 좋은 뜻으로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보하다. 명사도 돼요. 양보도 되고. 이 양보하다를 나쁜 뜻으로 나타내면 얘는 뭐가 된다? 바로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명사로 굴복도 되고. 세 번째 뜻이 지금 이제 소영이가 말한 것까지 그 뜻을 말한 것 같은데 세 번째 뜻이 뭐냐면 뭐뭇을 산출하다,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문에 따라서 야기하다를 뜻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쓰였습니다.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 세 가지 동사가 동사로도 다 써요. 양보, 굴복, 산출, 생산 이렇게 다 씁니다. 그래서 yield가 또 뒤에 또 어딘가 등장할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러나 역집을 통나봐봐. 그러나 일벌들은 짝짓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벌들의 수정되지 않은 그 알들은 오직 남자 벌들만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전혀 이어지지 않죠. 역집은 아예 통하지 않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두 개예요. A는 나중에 등장하는데 요 however가 등장할 만한 부분 그리고 또 여기 그들의 수정되지 않은 알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언급이 앞에서 나와줘야 돼. 그걸 찾으면 우리는 A로 이어져 보자고. 자 B로 갑시다. 자 그러다라는 역점이 다시 통하나 보자. 이제 B가 처음에 온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그 여왕벌이 여왕벌 일단 이어주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만약에 그 여왕벌이 죽는다면 그리고 larva라고 돼 있는데 밑에 있죠? 원래 이제 larva가 그 애니메이션 라바 있죠 그죠? larva 애벌레 같이 꿈틀꿈틀 되는 것들 larva라고 그래요. 유충. larva가 단수고 복수가 되면 s가 붙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요. larva라고 발음이 되면서 유충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유충도 없다면 이 유충이란 그 여왕벌을 대체하도록 훈련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여왕벌의 후계자가 죽었는데 후계자가 없다면 그러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지요. 역적 괜찮지? 물음표가 아무도 안 뜨죠? B는 올 수가 있지. B는 끝까지 알아봐야죠.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어지면 바로 일벌이 알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 맞아떨어진다. unless는 뜻이 뭐라고요? 뭘로 풀어줄 수 있다? unless는 if, not으로 풀어줄 수 있죠. 만약에 자 beekeeper라는 단어 보세요. keep이라는 단어에 이러한 뜻이 있다. 요거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요거 동물원 zoo죠? zookeeper 뜻이 뭘까요? zookeeper 이거랑 같은 형태거든. zookeeper 뭐야?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잘 기르고 보호해주는 사람, 관리해주는 사람이고요. 뭐 동물원 관리소라든지, 관리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육사라든지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beekeeper라는 것은 양봉업자가 되는 거예요. 벌을 키우는 사람. 만약에 양봉업자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여왕벌을 여기서 말하는 개입이라는 건 그 벌집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새로운 여왕벌을 가지고 그 벌집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벌집은 doom이라는 게 명사로 끝날 운명 뭐 이런 뜻이거든. 동사로 이제 끝날 운명이 처하게 만들다. BPB이기 때문에 운명이 다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 벌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B가 나왔고요. B에서 물음표가 안 떴고요. 우리가 B에서 지금 여기까지 읽으면 C는 읽을 필요 없죠. 답이 나왔죠. 주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는 나왔지. 왜? 우리가 A에 뭐가 필요해서 수정되지 않은 알들 머시기가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B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죠. 답은 뭐다? B, C, A로 갈 수밖에 없다. 그 C는 실제로 읽지 않는 거예요.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주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내용 파악을 위해서 C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B까지 읽어보고 나서 수정되지 않은 알들이 나올 만한 근거를 C에서 찾아보자. 자 그러한 경우에 그 죽어가는 즉 사라져가는 여왕벌이 LESS without이라고 그랬죠. 여왕벌이 없는 컬런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컬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꾸 식민지라고만 알고 있는데 식민지라는 뜻도 있죠. 그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더 군집, 분체라는 뜻이 많아요. 뭐냐면 한 동일 객체가 똑같이 이제 한 장소에 모여 사는 걸 분집이라고 그래요. 식민지 말고 요 뜻도 알아둬야 되고 특히나 이게 사람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람 외에 생물을 언급할 때는 항상 군집, 분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오히려 자 그런 경우에 점점 사라져가는 여왕이 없는 군집이 노력할 겁니다. 퍼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바로 그 군집이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예상치 못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땡땡 그게 바로 뭐냐면 일부 일벌들이 알을 낳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한 단서를 찾았기 때문에 A가 마지막으로 가면 된다. 확인해보니 C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A로 가서 마지막 읽고 끝내보자. 자 그래서 자 근데 그러나
그 이제 개들은 짝짓기를 해서 낳는 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되지 않은 알들은 오직 남자 벌들만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일부 그러한 벌들은요 will get lucky 운이 좋게 될 거고 그리고 willing이라는 단어 보세요. 이 will이라는 단어가 조동사 will 말고 명사로 뜻이 뭐예요 이게? 명사로 두 가지 뜻이 있죠. will 명사로 뜻이 뭐예요? 뭐지? 의지 오케이. 의지란 뜻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명사 뜻이 있죠. 위치? 의지 그죠? 두 번째 명사 뜻 뭐예요? 죽은 사람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명사 뜻에서 이게 형용사용으로 바뀌면서 의지가 있는 기꺼이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이 된 것이고 적극적인 여왕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pass along이 한 단어예요. along은 항상 뜻이 뭐라고? 요 길이나 도로가 있으면 그거 따라서 쭉 가는 거, 길 타고 가는 걸 얼롱이라고 그런다고 평행선을 이루면서 그래서 전달하다가 돼요. 그 벌집의 유전자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벌집에 죽어가는 그 아주 암울한 시기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지문의 주제는 뭐다? 뭐라고 볼 수가 있죠? 여왕벌이 그죠? 죽어버렸을 때 일벌들의 벌집을 살리기 위한 전략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처음의 단어도 정리를 좀 해볼까? 제가 지금 언급한 단어는 다 정리해놨으니까는 다 외워갖고 오세요, 여러분. 뒤에서 아마도 다른 지문에 이렇게 쓰일 뜻을 아마도 이렇게 쓰일 것이다 라는 뜻을 제가 미리 다 정리해드리니까는 그 뜻을 제가 몇 개씩 정리하는 건 다 그 몇 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영어 단어는 이 다이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을 다 알고 있어야 적절히 쓰거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ndustry라는 단어입니다. 저번 한번 했는데 industry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뜻은 이게 산업이라는 명사 뜻이 있고 전혀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형이 두 개로 파생돼서 나온다고 그랬지. 다른 뜻 뭐가 있다? industry 뭐야? industry 다른 뜻? 바로 이게 근면함, 성실함이라는 전혀 다른 명사 뜻도 있어요. 두 가지 알아주셔야 돼. 그래서 형용사형이 산업의라는 건 industrial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dustrious라는 다른 형태의 형용사 얘가 근면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는 diligent와 동의어가 바로 industrious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는 완전 다른 단어다. 옛날 과거에 수능에 이제 비슷한데 혼동어이라죠. 비슷한데 전혀 다른 뜻을 담고 있는 단어를 한 3개 정도 나열하고 골라라 이런 이제 유형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 그죠? 하지만 이게 수능에는 없어졌지만은 내신 대비에는 각 학교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린 이걸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둬야 돼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토익을 하더라도 그때 똑같이 나와요. 혼동어휘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정리해. 고등학교 때 정리하는 혼동어휘가 토익에 거의 그대로 나와요. 토익 어휘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real estate이라는 단어 보시면 estate 요게 자산,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서양에서 이렇게 바라보나 봐. 자산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real estate이 있다. 뭐냐면 실제적인 자산, 뭐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개념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집이나 건물 같은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부동산. 부동산이 뭐죠? 한자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분류하지.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다? 동산이 있다. 한자어죠. 동산은 뭐야? 내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재산을 말하죠. 돈 같은 거, 입금할 수 있잖아. 이은행 저은행, 그죠?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돈 같은 거. 부동산은 뭐다? 건물 같은 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권, 우리나라에서는 동산, 부동산, 움직임의 개념으로 보는데 서양에서는 실제로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의 개념으로 real estate은 부동산을 말한다. 자, 부동산 산업에서 자리, 위치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ing 뭐라고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가치를 말이죠. property라는 단어도 보세요. property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산, 재산이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 당연히 그렇게 쓰였고요. 이 뜻 말고 다른 뜻도 알아두셔야 돼. 이게 특성이라는 뜻으로도 꽤 많이 씁니다. property 이것도 알아두시고 요거 아닙니까? property와 또 혼동어가 몇 개 있는데 property 이것도 아마 되게 나올 텐데 prosperity 뭔지 압니까? prosperity 요거 prosper라는 형용사에서 온 거예요. prosper 뭐다 이거? 동사에서 온 거예요. prosper 요거 번영하다 발전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거는 번영, 발전, 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prosperty와 prosperity 좀 다르다. 자 보자 다시
자, 부동산 산업에서 위치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 가치, 바로 자산의,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자, 슬럼 디스트릭트는 구역이라는 뜻이고요. 슬럼가라자. 슬럼가라는 건 이제 약간 못 사는 곳. 슬럼 구역의 좋은 집은 이것은 어떠한 가격에 팔리지 않을 건데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을 거예요. No matter how는 뜻이 뭐라고? 한 단어로 however고 아무리 주어가 동사하더라도 아무리 그 좋은 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동네 자체가 안 좋으면 집값은 높이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이야기고 A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A는 해석을 이제 해볼까요, 우리가? 자, A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물음표가 뜨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음표가 첫 단어부터 바로 뜨긴 해요. 해보자. 해볼까? 물음표 바로 뜨죠? 그죠? 해. 이러한 자연의 이점들은 그죠? 위에서 이러한 자연의 이점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 오히려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없다고 나왔죠. 물음표가 바로 뜬다. 하지만 첫 문장까지는 읽어준다. 나중에 순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이제 A가 들어갈 부분은 어때요? 나머지 읽으면서 자연상의 이점이 나오면 여러 가지 복수형 때 단수냐 복수냐도 중요해요. 순서에서 여러 자연상의 이점들이 등장하면 그 뒤에 A를 이어주자. 해볼까 계속? 자연상의 이점들은 충분하다. 오케이. 자, 우리가 enough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해석을 주로 어떻게 했죠? enough 뒤에 투부정사 할 정도로 충분히 할 만큼 충분히죠. 접속사 대시와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가 올 뿐 주어가 동사할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돼요. 누가 뭐 할 정도로 충분하다? 이 장점이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무엇을 바꿔줘? 이 이점들을 찾을 정도로 충분하다. 이건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들이 내린 얘기예요. 자, 찾아서 will이 생략돼서 이렇게 연결돼요. 찾아서 지불할 정도로 얼만큼? 약간 더 많이 지불할 정도로. 그지? 뭐에 대해서? 그 이점들에 대해서. 뭐보다? 사람들이 페이가 생략됐어요? 지불을 할 거보다. 네. 뭐에 대해서? 그지? 요거 말고 다른 자산들, 다른 부동산들에 대해서 기꺼이 이 장소를 찾아서 돈을 지불할 만큼 앞에 나온 이러한 자연상의 이점들은 그 정도를 돈을 지불할 만큼 굉장히 충분해요. 충분한 이점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는 뭔가 사람들이 돈을 기꺼이 지불할 만큼의 자연상의 이점을 우리가 명시하면 그 뒤에 이어주자. 자, B 가봅시다. 이러한 방식이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B가 맨 처음 온다고 보자. 이러한 방식이라는 건 위에서 뭐야?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는 걸 말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한 지역의 평균 가격들이까지 괜찮아. 근데 뒤에서 안 돼요. 평균 가격들이 drift의 원래 뜻은 표류하다. 표류라는 게 뭐니 이게? 목적지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는 걸 말해요. 그래서 drift 하면 뭐 냅둬 보니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다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뭔망하게 되다. 서서히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물음표 뜨죠. 그죠? 위에는 가격이 높지 않은 건데 갑자기 B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B도 마찬가지로 첫 문제까지 읽어준다. 자, 서서히 가격이 더 높아지게 돼요. 어디에서보다 이웃한 지역들에서보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적으로 다 거의 풀이가 됐어요. 자, C로 가보자. C 역접이 어떻게 통하나 그럼 C가 거의 확실하죠. 먼저 오는 것이. 위에서 주어진 문장은 이제 가격이 높아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나 How is it that 이런 뜻이에요. 어째서 주어가 동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자, 어째서 몇몇 지역들이 come to 동사 원형은 오다가 아니라 항상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몇몇 지역들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건가요? 다른 지역들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 근데 있잖아, 내가 궁금한 건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냐?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주자. 보통 얘는 앞에 있는 상황을 말해요. 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아지는 상황은 시작되는데 자연상의 이점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근데 일단 단수야, 그죠? 자연상의 이점과 함께 가격이 올라가요. 한 지역이 편리하게도 위치될지도 모르는데 주요한 사업체, 뭐 삼성, LG 뭐 이런 거 주요한 사업체 근처에 말이죠. 아니면 어떠한 지역이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바다나 아니면 강 주변에 말이죠. 아니면 그 어떠한 지역은 약간 언덕이 있는 곳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허락해주게 되는데 좋은 전망을 허락해주게 되죠. 전부 다 이제 자연상의 이점이 언급됐기 때문에 풀이는 끝났죠. C에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A로 가서 C, A, B가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읽을 필요가 없다. 자, 내용만 파악해 볼게요. 자, 이런 이점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정도로 대단히 좋아요. 자, 몇몇 자산들이 attract 끌어들이거나 뭐 끌어올릴 때 무엇을 elevate란 단어 보세요. elevate, 요 elevator가 되면 우리가 타는 그 엘리베이터고 우리가 외웠던 단어 뭐가 있냐면 elev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뜻이 뭐였어요? elevation 동의어까지 두 개 더 외웠잖아. 뭐라고 이거? elevation 뭐죠? 여러분 벌써 까먹었습니까? height 또 뭐 altitude 고도 높이라는 단어의 명사 동의어잖아요. elevate 뭐다 그래서 뭐뭇을 높이 올리다, 끌어올리다, 고도를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이라는 PP가 됩니다. 다시 자 몇몇 자산들이 높은 가격을 끌어올리게 될 때 그 자산들은 raise도 정리했죠. raise와 rise의 차이는 rise 뜻이 뭐라고? rise는 태양이 떠오른다. 뒤에 목적어 없는 동사다. 주어가 올라가는 거 말한다. raise는 반드시 지금처럼 목적어가 있고 뜻이 뭐라고? 뭐뭇을 들어 올리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이 된다. 자, 그럼 가격이 올라간 가격을 이끌어낼 때 그 몇몇 자산들은 가격을 또한 끌어올리는데 근처에 있는 다른 자산들의 가격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읽어보니 여기서 이제 B로 가면 되죠. 평균 가격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 자, 마지막 문제로 가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정해요. 그 지역이 더 높은 가격을 가진 그 지역, 뭐 잠실이나 강남 같은 곳, 그 지역이 바로 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안에 들어가서 살기에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escalate이라는 단어의 강화되다로 썼는데 escalate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항상 접하는 단어입니다. 그 마트나 이런 데가 뭐가 있어요? 자동으로 올라가는 계단 뭐예요? 에스컬레이터죠, 그죠? 어떻게 올라가?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죠? 점점 올라가잖아. escalate이란 동사에서 오할이 붙어서 그게 된 거예요. escalate 뜻은 점진적으로 오르다, 증대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차 올라가다는 강화되다로 해석을 한 것이고 EBS에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봐봐. 우리가 수능의 신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의 신유형 중에 하나가 지문이 전체가 주어지고 그 중에 일부 부분을 밑줄 그어서 밑줄 그은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라는 유형이 추가가 됐어요. 작년부터. 근데 그 밑줄 그은 부분은 항상 지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 긋고 결국 밑줄 그은 부분을 찾는 건 보기 위해서 지문의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여기서 the process 똑같이 밑줄 긋고 the process가 말하는 것을 써라 그러면 뭐라고 찾으면 돼 우리가 보기 중에서 어떠한 과정이 점점 강화되고 증진되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 바로 어떤 과정? 자연상의 이점이 그 지역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 비슷한 보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지문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3번 갑시다. 자, 3번 mature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mature 뜻이 뭐라고? mature 뜻이 뭐예요? 성원아 mature 뜻이 뭐지? 성민이 정신 차리고 mature 뭐라고 여러분? 성숙한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성숙한이라고 하면 성숙한 산업이 무슨 말이야 그지? 산업에다가 성숙한을 쓰면 이미 상당히 많이 발전된 이런 얘기예요. 이미 발전할 대로 발전된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immature하고 외우진 않았죠. 복화되기 때문에 외우진 않고 정리만 했는데 immature하고 premature란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기억납니까? 밀렸어. should. 여러분 immature 뜻이 뭐였죠? 뭐야 이거? 갑자기 여기로 가? 뭐야? 뭐 씨발 다 지워졌어. 에? 뭐야 이거? 잠깐만. 나 씨.
볼게요. immature 뜻이 뭐였죠, 여러분? immature 한별이 뜻이 뭐지?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죠? 얘는 부정이다. 그래서 미숙한, 성숙하지 않은. 근데 premature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premature 얘 뭐라고? pre는 before이기 때문에 얘 뭐라고? 조숙한, 미리 너무나 빨리 성숙해져 버린 이런 뜻이라고. 그 두 개 다른 뜻이다. 자, 이미 발전이 다 된 산업들의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건설 분야는 특징 지어지는데, 특징 지어진다는 얘기는 해석 잘 하셔야 돼. 지금 1번, 바이 1번, 바이 2번, 바이가 생략된 거야. 1번과 2번이라고 특징 지어진다는 얘기는 1번과 2번의 특징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라고 특징 지어지냐,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첫 번째, 상대적으로 몇 명 안 되는 리딩이라는 단어가 오늘 몇 번 쓰이는데, 리드가 이끌다죠. 리딩이라는 건 형용사로 바뀌면서 이끄는 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 앞에 쓰면 뭐 인류의 선도하는,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류 대학이 Leading University예요. 잘 나간다는 뜻으로 하시면 돼요. 선도적인 사상가가 이끌고요. 그리고 또 선도적인 사상가라는 것은 흐름을 혁신하고 흐름을 모니터, 탐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고 건설 분야는, 그리고 또 누구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냐면 더 큰 집단의 기술적 집단들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지는데, 이 기술적 집단들은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혁신과 새로운 개념을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첫 집은 이런 얘기예요. 건축이라는 분야는 혁신가들이 주도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라고. 특징이 지어진다는 얘기는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 건설 분야는 누가 주도한다? 혁신성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런 거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A로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러나란 역접이 통하나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건축은 혁신가들이 주도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잖아, 그죠? 저 역접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 뒤에 봐봐. it은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전파하는 사람들이랑 이 사람들을 볼까? 건축이나 이런 거. 자, 그러나 그것은 받아요 대단한 양의 매체의 관심을 받는데,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혁신과 진보적인 사고에 대한 매체에 엄청난 관심을 받습니다. 특히나 누가? 특히나 건축가들이 말이죠. 여기서 역접이 통하지 않죠. 위에서 건축의 특징이 뭐라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주도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얘네들이, 건축가들이 혁신에 대한 매스컴에 관심을 받는 건 어울리지 않지. 그러나가 아니라 A가 이어지려면 그럼으로 따라서 정도가 돼야 이어지죠. 그래서 A에서 물음표가 뜨는 거야. 역접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같은 얘기인데 역접이 안 된다. 그럼 이제 A는 우리가 어디로 잡아주냐? 매체의 뭐 혁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받는데 반대 내용이 어디가 등장할 거라고. 그 뒤에 그러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나중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B로 가자. 이제 B가 바로 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this는 항상 앞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this, 요게 이러한 전파 집단이라고 A에서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전파 집단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B는 괜찮고, 계속 읽어보자. 이러한 전파 집단은 consist of가 중요한 표현이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얘의 동의어 두 개를 우리가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된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동의어 두 개 뭐예요? be composed of가 있고, 또 be made up of가 있죠. 중요한 건 요 두 놈은 항상 BPP 형태로 쓴다. 이 둘 다 compose가 구성하다고 make up이 구성하다 해서 BPP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의해야 될 건 consist of는 얘 자체가 구성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BPP 형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이런 전파 집단은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가와 상담가와 디자이너와 그리고 엔지니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축의 혁신을 좀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읽으면 건축은 무조건 진보적이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것 같이, 그치? 뒤에서 일부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건설 분야에서 이러한 전파 집단의 특징이 진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얘들은 무조건 혁신을 강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건설 분야에서 이러한 전파 집단은 매우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되고 크기가 작고 규모가 작고 또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무조건 혁신을 추구한다고 무조건 진보적이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전파 집단이 있는데 건축을 주도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 집단은
혁신성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측면이 있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좀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B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유추하던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의외로 보수적이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이 전파 집단이 실제로는 어떻다? 바로 매체에 있어서 매체들의 관심을 받는데 이번엔 얼마나 혁신적인 건물을 만들까라는 관심을 받는다라는 역적이 통하죠. 그래서 B에서 A로 갈 수 있는 근거가 however로서 마련이 된다. 이제 B에서 A로 갈 수 있는 근거를 봤기 때문에 B의 나머지를 마저 읽어볼게요. 자, 대개 이번엔 어떠한 건물을 만들어낼까? 라는 매스컴의 관심을 이 사람들은 받아요. 건설 분야의 사람들은. 자, 예술 문장 처음에 쓰면 그러나를 그랬죠. 자, 이렇게 관심을 받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 작업에 있어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혁신적인 뭘 만들어낼까 이런 거, 기술적 정교함이라는 건 실제로는 not necessary, 필요하지가, 필수적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이라는 것은 지원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준의 기술이라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건축을 할 때 건축가가 이번엔 오케이 내가 건물을 짓는데 존나 창의적으로 날개 하나에 100m짜리 불사조를 한번 지어보자. 1층에다가 그런 형상을 존나 혁신적이잖아, 그죠? 라고 안을 냈어. 근데 그런 엄청난 수준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날개의 균형을 맞춘다든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철골 구조를 한다든지, 그죠? 엄청난 혁신성의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게 돈이 일단 졸라게 많이 들어가잖아. 100m까지 뻗으려면. 그래서 실제로는 지지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봐봐. 흐름을 이 지문의 주제가 뭐냐? 처음에 위에서 말한 건 뭐야? 건축 분야는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주도한다? 혁신적인 사람이 주도한다. 근데 혁신적인 사람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집단은 크진 않고 또 뭐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보수적인 이유는 뭐다? 이게 돈적인 문제 때문에 지지를 항상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건설 분야에 있어서 통념과 진실이에요. 통념이 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인 거. 이게 질문의 주제입니다. 건축 분야에 항상 대단한 건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혁신가들이 그 분야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건축업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C거의 마지막이냐면 위에서 의외로 보수적이다. 그래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왜 그런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요. 봐봐. 대부분의 건물들은 지어지는데 뭐 때문에? 기능적인 목적 때문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능적인 측면, 기능적인 목적이라는 얘기는 실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용성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집니다. 뒤에는 이 1번과 2번의 병렬 구조를 보시고 뭐 하기 위해서죠. 낫이 붙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돼요.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술의 그 한계, 기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 불사조의 날개를 100m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탐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성 중심이 아니다라는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A 뒤에 C가 없는 것이 적절하죠. 자, 실용적인 건물은요. 이거는 facade라고 발음을 하고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앞면, 측면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흥미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예술적으로 뭔가 풍부한 그러한 측면, 그러한 앞면을 가진 실용적인 건물만으로도 이것으로도 충분한 거 이상이니까 이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하죠. 대부분의 목적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굉장히 예술적인 측면만 강조한 엄청나게 혁신적인 건물은 건축업계에서 이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건축업계는 우리의 통념과 달리 의외로 보수적인 면이 꽤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요 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4번. 왜 역사를 가르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뒤에는 원래 문제는 I don't propose가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강조를 할 때 not이라는 걸 먼저 빼서 구어체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똑같아요. 그냥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자, 왜 역사를 가르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나는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을 그 역사 과목이니까 가르치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가르쳐야만 하는데 역사를. 왜냐하면 역사가 resource가 뭐라고요? resource. source란 단어하고는 구분하시라고 그랬지 항상. source는 뭐다 이건? 원천, 출처라는 뜻이고 이거 origin. 이거 origin이란 뜻이고 얘는 뭐라고? 얘는 자원, 재원, 재료 이런 뜻이에요. resource.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resource가 이게 resourceful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 번씩 보게 될 거예요. resourceful. 뭘까 이건? FEL은 항상 뭐야? 가득한 이런 뜻이라고. 그 resourceful 뭐야 이건? 재료가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자원이 많은. 이거 근데 골 때리는 건 사람이 있습니다. He is a resourceful man. 이 뜻이 뭘까? 그는 자원이 풍부한 사람이다.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지략이 풍부한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의미를 갖게 돼요. resource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resource가 사람에게 있으면 지략, 머릿속에 무슨 책략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 resourceful이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자, 왜냐하면 역사가 이제 재료가 많기 때문인데 이 재료라는 것은 그 다음 보세요. shed light on이라는 단어도 보시고 light 얘는 이제 빛이라는 명사고요. shed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등장할 만한 표현이에요. 그녀는 그의 이별 통보를 듣고서 눈물을 흩뿌렸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눈물을 흩뿌렸다. 그때 눈물을 흩뿌리다 할 때 바로 shed tears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shed가 그런 뜻입니다. 뭔가 이게 여기 딱 뿌리는 거. 이게 shed입니다. 그래서 shed light 오는 말 그대로 빛을 뿌려 밝혀주다는 뜻이에요. 밝혀주다. 다시. 자, 이 자원은 밝혀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삶을 밝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문장의 주제예요. 역사를 왜냐면 물어봤지, 그지? 물어보는 건 항상 뭐라고? 토픽을 제시한 것이고 토픽 제시한 거에 대해서 뒤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한 answer가 이게 항상 뭐가 된다? answer가 질문의 주제가 되거든. 얘는 지금 첫 문장만 읽고 주제 잡을 수가 있다고. 토픽과 answer로서 주제는 뭐다?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 뭐 때문에? 현재에 대한 어떤 교훈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질문의 주제야. 자, A로 가보자. A의 물음표가 바로 떠요. 요것 때문에. 왜냐? equal이라는 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투부정사가 있죠? 진주어, 가주, 해석 안 하죠? 똑같이 바보일 겁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뭐가 한번 등장해? 바보 같은 게 한번 등장해요. 그래야 그 뒤에 이거 투부정사, 이거 무시하는 것도 똑같이 바보일 거다라는 논리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A는 첫 문장까지 읽고 B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똑같이 바보스러운 걸 겁니다. 우리의 collective, 뜻이 뭐죠? 집단적인, 다 같이 모아놓은. 그래서 우리의 집단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거, 그것도 똑같이 바보일 거예요. 앞에서 뭔가 바보인 게 있는데 그거만큼이나 이것도 바보다. 그럼 이제 앞에서 바보를 명시하는 걸 찾아볼 텐데 뭐 딱 보다 보이지 뭐, 그죠? C 다음에 이제 A가 올 것이고. 자, B로 넘어가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B가 바로 온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역사로부터. 왜냐하면 이전 시대와 그 사상가들이 were confronted, 직면되었기 때문인데 문제와 개념과 상황들에 어떤 이 문제와 개념과 상황들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앞에 있는 얘를 받아서 또 복수라서 노우즈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법으로는 이게 대시되면 틀리죠. 복수의 명사를 받을 때 항상 노우즈로 받아준다. 자, 이것들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개념과 환경과 유사한 것들을 과거 사람들도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B는 물음표가 전혀 뜨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B는 이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갈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풀이 끝났죠. 그죠? C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A를 우리가 분석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바보가 필요해. 바보가 안 나왔잖아. B에서. 답은 뭐예요? B, C, A로 갈 수밖에 없지. 그죠? B, C, A로. 자, 확인을 해보자. B의 해석을 해볼 텐데 조금 어려워요. 자, 이거를 해볼까? 승원이? C 해석? 우리는 배울 수 있다. 그렇지? 그것들. 그 위에 있는 이것들 과거의 것들로 배울 수 있다. 자, both A and B가 길게 이어져요. A, B 둘 다 이렇게 돼. 그럼 왜 들어갔죠? A 할 때도 B 할 때도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 A는 뭐 할 때냐? 과거 시대가 자, 요런 뜻이고 좀 이따 정리하고요. 지금 불이 끝나고 과거 시대가 전념할 때 뭐에 전념할 때? 개념과 견해에 전념할 때. 근데 개념과 전해 수식을 해요. 형용사가. 어떤 개념과 전해? 견해? 유사한. 뭐와? 우리 자신의 것과 유사한 개념과 견해에 과거 시대가 전념할 때라는 얘기는 뭐다? 현재와 과거가 서로 유사한 사례일 때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유사한 사례일 때. 그리고 B는 또 뭐 할 때?
그들 뭐 이거 과거 시대들이 여기서 말하는 과거 시대란 과거 시대 자체도 되고 과거 시대 사람들도 돼요. 이 과거 시대들이 시점. 시점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이 관점은 어떠한 관점? 주목할 만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뭐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그들의 다른. 이 대열이랑 위에 있는 개념과 견해를 받아요. 개념과 견해의 차이점에 있어서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주목할 만한 견해를 과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뭐야? 현재와 과거가 뭐 유사한 게 아니라 A와 반대로 차이점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현재와 유사한 사례로부터도 그렇게 하자라고 교훈을 잡을 수도 있고, 현재와 다른 사례를 보고서 쟤네는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가 통일했네. 그 개새끼들 저거 당나라의 온라인을 도움을 받아서 통일했는데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차이점이 있는 사례로부터도 둘 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나 저러나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거울로서 삼아서 교훈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잘했어. 자, 오직 등장하는 오직 바보만이 무시할 겁니다. 그의 과거 경험을, 역사를 바로 그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분석한 대로 A로 가서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자, 이것만큼이나 똑같이 바보일 건데 우리의 집단 역사를 무시하는 것 말이죠. This is why 나왔죠? 뜻이 뭐라고요? 뒤에가 뭐가 된다?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넣어준다. 그 결과 혹은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데 중심 위치를 말이죠.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only 말고 될 수 있는 부사가 또 뭐가 있다? only 말고 바로 여러분 just를 써도 되고 merely 써도 되고요. 그죠? 단지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부사는 다 된다. 그리고 이제 뭐 simply 써도 돼요. 단순히 전부 다 not only A but also B의 구조고 but also의 also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걸 파악해야 A뿐만 아니라 B들하고 정확히 해석이 된다. 때에 따라서 also는 쓰고 but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also를 많이 생략을 해요. 자, 다시 보자. liberal arts라는 건 교양 과목을 말합니다. 이게 대학교 아직 안 가서 모르죠? 교양 과목 뭐냐면 전공 외에 그냥 듣게 되는 거를 교양 과목이라 그래요. 전공 외의 과목. 자, 다시 역사는 차지해야 돼요. 중심 위치를 교양 과목, 교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초등과 중등과 포스트 뭐뭐 이후에 중등 교육 이후 고딩이나 대딩 과정에서도 중심 과목의 위치를 차지해야만 됩니다. 역사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맛이 갔죠. 이게 역사 교육이, 그죠? 아주 대단히 맛이 갔죠. 대단히 맛이 가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25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치? 그냥 그 새끼 김일성이 쳐들어가고 우리가 해갖고 미군 만만생 저 누구야 메가더 아저씨 짱 이렇게 되잖아, 그치? 메가더를 막 숭배하는 막 집단도 생겨나고 말도 안 되는 역사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마도 영어 강사가 안 됐으면 저는 아마 역사 강사를 하고 있을 건데 지금도 역사는 하고 싶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 진짜로.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입시하고 상관이 있는 역사를 가르쳐야 되기도 한데 입시하고 상관이 있는 역사 수업은 뭐 2시간 수업이면 1시간만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입시와 관계없는, 하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저 숨겨져 있는 역사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재밌잖아. 그런 거 좀 하고 싶어. 너무나 의미있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한참 잘못했어. 한참. 역사 과목은 원래 객관식으로 보면 안 돼요. 서술형으로 시험을 봐야 돼. 논술 형식으로. 관점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관점을 내비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안 되고 있다, 우리는. 일단 선생님들 자체가 서술형으로 문제를 냈을 때 학교에서 그거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본인들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셔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전망이야, 전망. 맨날 뭐 수치만 외우고 막 빗살무늬 통이 뭐 이런 거는 외우고 연도가 중요하긴 해. 역사 공부하면 연도가 중요한데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막 역사 교육할 때 뭐 몇 년도에 뭐가 이거 막 외우잖아, 그지?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 공부 하다 보면 이게 연도를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게 역사 교육 국사든 세계사든 하면 여러분 연도부터만 외우게 하죠, 그죠? 연도 외우고 몇 년도 뭐, 그지? 그게 잘못된 거야. 연도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가 영어를 막 잘하고 싶어.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 일단? 뭘 외워야 돼?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 일단 단어 외워야 되지, 그지? 그런 개념이라고, 연도는 역사에서. 역사 공부하고 역사가 정말 알고 싶어. 그러면
그럼 거기서 연도를 알아야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역사에 관심을 전혀 불어넣어 주지 않은 채로 연도부터 들이밀지. 그러니까 애들이 존나 싫지. 연도인데 뭐하고 이게 들어올 리가 없죠. 이 연도를 왜 외워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역사교육 한참 잡아 한참. 애초에 이제 그 역사 교과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 문제가 많은 채로 만들어졌고. 자, 요거 정리하고 싶시다. be committed to라는 거. 우리가 세 가지 표현을 최근에도 한번 정리했어요. 요거 devote.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A to B와 정리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dedicate A to B. 그 다음에 지금 나온 commit A to B. 며칠 전에도 한 것 같은데. 뜻이 뭐라고? A를 B에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정답 바치다 라는 뜻이고 바치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요 구조는 뭐냐면 A가 앞으로 가서 BPB가 된 거예요. A는 B에 받쳐진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에 전념하다 이렇게 돼요. 받쳐지는 거니까 전념하다, 다 쏟다 이렇게 되고, 요 A가 뭐뭐 셀프, myself나 himself나 이렇게 셀프가 붙은 게 목적어가 되면 주어가 자기 자신을 B에 바치다잖아. 그래서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법상 중요한 건 요 to가 뭐뭐에라는 해석이 되죠. 요 to는 뭐다? 이게 전치사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치사다. 이 to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B가 동사할 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동사의 ing, 동명사 형태가 반드시 돼야 된다. 어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 to는 뭐다? 전치사다. 투부정사, 동사, 원형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치사다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의 해석이 존재하는 to는 거의 항상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에 close to, 뭐 뜻이 뭐지 이거? 아까 나왔죠? 뭐뭐와 가까운 근접한, 뭐뭐와라는 뜻이 있죠. 전치사입니다. 이거 contribute to, 이 to 뭐다? 뭐뭐에 공헌하다, 바치다. 이 to도 뭐예요?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자기의 뜻이 존재하는 건 relate A to B, A를 B에 연관시키다. 이 to도 L라는 뜻이 존재하는 얘도 전치사다. 이 전치사 to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뒤에 동사가 ing 형태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자, 잠깐 쉬었다가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